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인에게는 다소 낯설고 복잡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미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미국은 민주당, Democratic Party와 공화당, Republican Party, 이렇게 두 정당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당제 국가입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주로 백인, 남성, 기독교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적인 가치를 지닌 정당으로 노동자와 이민자, 소수계층의 지지를 얻고 있죠. 미국 대선은 매 4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열리는데요. 핵심은 이날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를 직접 뽑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을 투표로 선출하죠. 다시 말해 미국 시민들이 각 주의 대표자, 즉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하면 이 선거인단이 12월에 모여 미국의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뽑는 겁니다. 이것이 간접 투표 방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가 바로 선거인단입니다. 미국의 50개 주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인구의 비례에 배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54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는 반면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는 불과 3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0명의 표를 얻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특정 주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해당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를 winner take all, 즉 승자 독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서 50.1%로 간신히 이긴 후보는 텍사스주의 선거인단 40표를 모두 싹쓸이하게 되죠. 이 때문에 후보들은 선거인단 수가 많은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같은 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미국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가운데 특정 정당을 꾸준히 지지해온 주가 있는데요. 이를 safe state, 안전주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미시시피, 알라바마, 캔자스, 민주당을 지지해온 오리건, 메릴랜드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 지지 정당이 오락가락해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주를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라고 합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등이 대표적인 경합주입니다. 특히 선거가 치열할 경우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후보들이 가장 집중하는 곳이기도 하죠.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내에서도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방식으로 인해 전국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 수에 밀려 패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300만 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보들이 경합주에만 집중하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할까요? 애초에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가 균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구수가 적은 주가 인구수가 많은 주에 묻히지 않도록 보호하며 각 주별 재검표가 가능해 전국적 재검표보다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200년 넘게 시행된 방식을 쉽게 바꾸기 어려운 점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독특한 미국 대선의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